신화에서는 카오스가 어떤 얼굴로 등장하고 있을까? 우리는 흔히 카오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을 떠올릴까요? 아마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가득한 뒤죽박죽인 모습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카오스를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학에서 말하는 카오스는 조금 다릅니다. 카오스 이론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질서해 보여도 그 안에는 일정한 원리와 규칙이 숨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지 결과가 너무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이 그 과정을 쉽게 알아내지 못할 뿐입니다. 원시 인류가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그들은 무엇이 가장 궁금했을까요? 아마 인류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여 사람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시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과학 지식이 없었습니다. 원시 인류는 이 세계의 기원, 즉 태초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과학 지식이 없던 시대 사람들은 세상의 탄생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이용해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늘과 땅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인간은 왜 존재하는지, 신들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창조 신화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양과 서양의 신화가 모두 세상의 시작을 비슷하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화는 태초의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양 신화에서는 세상이 생기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과 땅이 아직 나뉘지 않았고 형체도 없이 어둡기만 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상태를 카오스라고 불렀습니다. 노자 역시 이름도 형체도 없는 상태를 만물의 시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구분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세상이 태어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카오스를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힘이 숨어있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동양 신화에서는 카오스를 달걀 속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달걀 속에는 흰자와 노른자가 섞여 있습니다. 아직은 흐물흐물하고 모양이 없지만 그 안에는 언젠가 병아리가 태어날 가능성이 들어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태초의 카오스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는 서로 다른 두 기운이 섞여 있었는데 하나는 가볍고 맑은 기운이었고 다른 하나는 무겁고 탁한 기운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볍고 맑은 기운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었고 무겁고 탁한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혼란 속에서 질서가 만들어졌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동양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태초는 형체 없는 것들이 뒤섞인 거대한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또 성경에서는 세상이 아직 모습을 갖추지 못했고 깊은 어둠이 물리를 덮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생각해보면 질서를 품은 카오스라는 말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의 카오스 개념도 바로 이것과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무질서해 보여도 그 안에는 새로운 질서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역시 약 138억 년 전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시작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과학과 신화가 이처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흔히 질서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새로운 변화와 창조는 오히려 혼란 속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씨앗이 흙 속에서 갈라져야 새싹이 나오고 별도 거대한 혼란 속에서 탄생합니다. 인간의 창의적인 생각 역시 자유롭고 복잡한 상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원시 인류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세계보다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카오스 속에 더 큰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